드림웍스 더 배드 가이즈 아이가 개봉했으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의 개과천선한 범죄자들의 도덕성 위치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속편 이후 이것이 더 배드 가이즈 이 캐릭터들의 선과 악순위입니다. 이제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 그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한 캐릭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선하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미스터 울프에게 선함의 금메달을 주어 그의 의심스러운 면모를 잠시 제쳐두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연쇄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미스터 울프는 꽤나 사나울 수 있습니다. 속편의 첫 장면에서처럼 그는 이집트 억만장자를 완전히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공무원을 놀라게 하는 것이 특별히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울프의 영웅적인 면모를 깎아내릴 만큼 나쁜 일도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과 취업을 시도하는 동안 미스터 울프는 최대한 긍정적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 왜 안 돼? 내 최고의 추억 몇 개도 은행에서 생겼어. 사람들이 자신과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걸 망설이는 걸 항상 이해합니다.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 그는 결국 자신의 옛 숙적인 서장 미안 국장 러긴스와 함께 신비로운 팬텀 도둑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직접 우두머리와 함께 마지막 한탕을 하도록 강요받았을 때도 그녀의 범죄를 폭로함으로써 선을 행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들의 강도에 협조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키티가 다이앤의 정체, 즉 크림슨 포우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연민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법을 배운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키티의 계획을 막으려고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ISGL러프 요원으로 앞으로도 선행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은 정말로 지어낸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실제가 아니라 허구의 비밀 요원 조직 같은데요. 잠깐만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의 최고 선택은 울프이지만 다이앤 폭싱턴도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이며 1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단합니다. 그녀는 울프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여전히 그와 친구로 지내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울프가 더 나은 삶의 길을 찾으려 할 때 좌절하지 않도록 동행해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이앤은 영화에서 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데 키티캣이 그녀가 과거에 악명 높은 도둑이었음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평판은 망가졌고 주지사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서 점수를 깎지는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주지사가 된 주된 목적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녀가 첫 번째 영화 마지막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려 했던 점입니다. 하지만 울프가 마가 일시적으로 그녀의 평판을 지켜줬습니다. 주지사이든 아니든 그녀는 나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쁜 여자들과 1대 3으로 싸우기도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울프가 키티캣을 쓰러뜨리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함의 동메달은 저희가 보기엔 첫 번째 영화 이후 가장 많이 성장한 캐릭터에게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이 캐릭터는 악당들 중 한 명도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러긴스 국장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러긴스는 단순히 경찰서장 자리에서 국장으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악당들을 잡아놓으려고만 했던 냉정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앙심과 자존심에서 시작해 이제는 대의를 위해 평생 적들과도 협력하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울프와 그 일당이 팬텀 도둑의 본질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 점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러긴스가 그의 말을 실제로 듣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과 힘을 합쳐 그를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나쁜 놈들에게 벨트 도둑 누명을 썼을 때 그녀의 배신의 눈물은 그들과 일하려 얼마나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산막에서 그녀는 정말로 갱단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헬리콥터로 그들을 나쁜 여자가 훔친 로켓까지 제 시간에 데려다주며 그녀는 경력과 생명까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만약 그들이 1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로켓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러긴스는 아마도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확실히 훌륭한 경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러긴스 덕분에 배드 가이즈와 다이앤도 비밀 요원으로서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었죠. 그러니 서장 다음 직책이 뭐든 그녀는 그 자격을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러긴스만큼 인상적이진 않지만
뉴스 리포터 티파니 플러펫도 여기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중립적인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녀가 다른 무엇보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녀는 대중에게 현재 사건에 대해 알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말은 그녀가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빨리 단정짓기도 하죠. 그래도 그녀는 악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라이트 다윈 센터 메달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들어봤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미 미스 타란툴라가 다음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해킹 실력과 그것을 뽐낼 수 있는 8개의 다리를 가진 보는 재미가 가장 쏠쏠한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가끔은 자신의 실력에 대해 약간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게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녀가 심술궂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아는 소녀일 뿐이죠. 배드가이즈 중에서 가장 어린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장 소중한 멤버 중 한 명으로 훌륭한 지원 팀원이자 좋은 친구 역할을 합니다. 미스터 울프 다음으로 그녀가 그룹에서 가장 덜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멤버로 보이기도 해서 그 점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모두의 신호등을 초록불로 바꿔줄 친구가 있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에게 더 편파적일 수도 있겠네요. 이 시리즈에서 또 다른 호감 캐릭터는 미스터 샤크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부드러운 성격을 지녔으며 그룹의 행동대장이자 변장 전문가입니다. 그의 계획은 종종 충동적이고 은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을 끝까지 해내고 항상 친구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남부 침례교 결혼식 주례를 맡든 이탈리아 꽃집 주인을 완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연기하든 그는 확실히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크의 단점은 성격이 급해 가끔 분노를 폭발시키며 주로 스네이크에게 화를 냅니다. 사실 스네이크가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듭니다. 또는 갑자기 공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즉흥 연기 실력처럼 이런 점들도 좋은 결과를 더 많이 가져옵니다. 또 그가 얼마나 친절한지 생각하면 우리는 그를 확고하게 둬야 합니다. 좋은 쪽에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좋은 쪽에서는 가장 덜한 인물입니다. 모린, 다이앤의 조수, 아니 전 조수입니다. 물론 그녀에게 무례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캐릭터이며 다른 연궁들은 전 세계 선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면 그녀는 그저 비서 역할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모린도 미스터 울프에게 꽤 냉정합니다. 그는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고 대체로 선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스터 울프가 그녀에게 영향을 준 범죄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냉소적인 태도는 생각보다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다음 범주에 들지 않는 이유는 성격이 충분히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범주를 시작하는 회색 지대입니다. 우리는 루차 리브레의 전설, 핸섬 호르헤를 언급해야 합니다. 그는 비록 작은 역할만 하지만 분명히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악당들이 팬텀 도둑이 그의 소중한 챔피언 벨트를 노릴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이후 그들은 핸섬 호르헤와 마주치지만 새로운 도전자 등장으로 그가 가짜 최종 보스로 간단히 처리되어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 그는 소중한 벨트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핸섬 호르헤는 교만 센터 배달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경기 도중 거울을 바라볼 정도로 뿜어내는 아우라만으로도 말이죠. 다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긴장해서는 안 될 남자, 미스터 피라냐입니다. 이 그룹의 트러블 메이커로서 그는 트러블 메이킹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그는 미쳤고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장난으로 그룹을 더 자주 공영에 빠뜨리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그들을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악명 높은 우주복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그는 실수로 긴장해서 방귀를 뀌다가 스네이크를 거의 질식시킬 뻔합니다. 그러다가 일부러 우주복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의 목숨을 구하고 월-E 스타일로 그들을 우주선으로 되돌려 보내며 덜 미친 나쁜 소녀들이 그들을 안전하게 끌어당길 수 있게 합니다. 스네이크와 피라냐는 그가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피라냐의 위협을 거의 상쇄한다고 봅니다. 스네이크를 사지로 찢어버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사지가 없죠. 그래도 우리는 그에게 분노 센터 배달을 줘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이제 주요 악당들을 마무리하자면
미스터 스네이크가 있습니다. 미스터 스네이크는 첫 번째 영화 이후로 훨씬 더 느긋한 사람이 되었는데 주로 수장과의 새로운 사랑 덕분입니다. 그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며 심지어 여성스러운 팝 음악도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도덕과는 상관없지만 그는 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악당들처럼 다이앤의 명예나 세상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장면이 있습니다. 키티캣의 말에 미스터 울프가 잠시 착하게 살기로 한 결정을 의심하게 될 때 그 누구도 아닌 미스터 스네이크가 진정한 절친답게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그를 격려해 줍니다. 그는 미스터 울프가 두 번째 기회를 망치지 않게 도와주었고 덕분에 저희는 미스터 스네이크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는 친구들보다 지위는 낮지만 센터 메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끝에 식탐 센터 메달도 얻게 됩니다. 기니피그를 정말 좋아해서 맞아요. 특히 기니피그를요. 그래도 그는 정말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구해야 할 기니피그 수백 마리를 충동적으로 먹어치우던 그가 이제는 지하철에서 아이에게 애완동물 먹어도 되는지 먼저 물을 만큼 착해졌죠.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수잔, 즉 둠과의 로맨스로 욕망센터 메달도 받게 되죠. 그 멋진 키스신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는 위험 신호를 보지만 빨간색을 좋아하죠. 이제 배드걸의 행동대장 피그테일이 나옵니다. 나쁜 녀석들의 팬인 그녀가 악당 중 가장 착해 보이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루차 리블의 사건에서처럼 그녀는 전투에서 매우 사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녀는 새로 들어온 비록 원하지 않았던 신입들에게도 꽤 환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키티캣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모습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이게 되죠. 그녀도 상황이 도를 넘었을 땐 이를 인정했습니다. 키티를 배신하진 않았지만 세상에 큰 해를 끼칠 일엔 키티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둠과 함께 스네이크, 피라냐를 구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구원의 서사를 펼칠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피그테일보다 더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같은 말을 우리 회색지대의 마지막 인물인 둠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피그테일처럼 범죄와 공로 모두 갖고 있습니다. 키티캣과의 연관성과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인정도 했죠. 그 점에서 그녀에게 추가 점수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만이 실제로 키티를 지적했기 때문이죠. 골드 마그넷은 스네이크와 피라냐를 죽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스네이크가 위험 신호에 끌리고 사람을 조종하는 남자이긴 했죠. 단지 범죄 조직에 끌어들이기 위해 맺는 관계는 범죄자라 해도 정말 비열한 짓이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 어린 감정을 갖게 되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일은 누군가의 사랑에 대한 시각을 평생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덕분에 겨우 마지막 범주에는 들지 않게 된 거죠. 자, 이제 최하위 3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나쁘고 사악한 인물입니다. 악의 동메달은 미스터 문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캐릭터라기보다 플롯 장치에 가깝고 키티와 친구들이 훔치려는 로켓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1차원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AI로 구동되는 안경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탐욕의 중심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 안경은 상대방의 재산을 기준으로 자신과 대화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 줍니다. 그는 냉정하게 결혼식에서 경호원으로 고모를 내쫓게 합니다. 고모가 착취할 재산이 없어서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파괴하려고 수동적으로 행동할 뿐이기 때문에 마지막 2명보다는 약간 더 나은 순위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 은메달은 속편의 주요 악당인 키티 캣에게 돌아갑니다. 우선 이 영상은 위켓빈즈가 제공하며 채널 멤버십도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 채널을 지원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저희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 멤버 전용 이모지와 로열티 배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드림웍스에서 연속으로 2번째 고양이 악당인 것 같네요. 하지만 BT와는 달리 키티는 갱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저희도 그녀가 그런 줄 알았어요. 키티는 어릴 때부터 사회적 신호를 통해 자신이 착한 편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와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범죄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 두려움에서 오는 존경을 선택한 거죠. 결국 그녀는 지구의 모든 금을 거대한 우주 자석으로 우주로 끌어올리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죠. 그녀는 그런 희생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소중한 이들에게도 무모하게 굴며
자신의 무자비함에 의문이 들어도 파멸을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키티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그녀가 어느 정도 명예심이 있다는 점뿐입니다. 그녀는 마멀레이드 교수와의 약속에 따라 다이앤의 과거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고집할 만큼 명예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녀석들이 다음 범죄를 도와주면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하지만 키티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적어도 그녀가 개과천선할 가능성은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마멀레이드 교수는 그래요.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네요. 그는 첫 영화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영화에서는 좀 더 온순해졌어요. 다만 그의 운동 루틴만큼은 전혀 온순해지지 않았죠. 하체 운동하는 날 빼고. 마멀레이드는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영화의 모든 사건들은 다이앤의 범죄 행각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를 세상을 파괴하려 했던 여자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엔딩 크레딧 이후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죠. 마멀레이드는 당황하다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심지어 황금 자동차를 타고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것까지 계획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진짜로 이 영화의 모든 것이 어떻게든 그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마치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올포원처럼. 진짜 올포원이에요. 올포원도 이 녀석이 무서워서 침대 밑을 확인할걸요. 그의 유일한 선행은 우리가 언젠가 나올 세 번째 영화를 기대하게 한 거죠.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그건 기니피그만큼이나 미친 짓이고 사악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네이크 씨, 제발 식욕을 아껴두세요. 지구가 당신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